평민에서 군주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운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첫 번째는 도리에 어긋나는 모독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군주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민이었던 자가 다른 시민들의 지원으로 군주가 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두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이는 고대의 예와 현재의 예를 드는데 이는 마키아벨리 시대 기준이다. 고대의 예로는 시라쿠사의 왕이 된 아가토클레스이다. 토기를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일생을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신체 능력에는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서 군대를 들어가 사령관까지 된다. 그는 이제 군주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시칠리아로 쳐들어온 카르타고의 하밀카르에게 계획을 말해 양해를 얻고 국정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며 시라쿠사의 시민들과 원로들을 모으고 원로원 의원들과 도시의 부자들을 몰살한다. 그 뒤 그는 저항 없이 군주가 된다. 그러나 카르타고 군대에게 두 번이나 패하고 포위를 당한다. 이때 그는 묘수를 보여주는데 병사의 일부를 도시를 지키는 데 쓰고 나머지 모든 병력을 카르타고로 향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본진을 압박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결국 시라쿠사의 포위망은 해제되고 카르타고는 시칠리아를 그에게 주게 된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평을 남긴다. 아가토클레스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시련을 견디며 군주의 자리까지 오르고 자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같은 지역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편을 대신하며 신의가 없는 것을 능력이라 할 수는 없다. 이런 방식은 지배권을 얻을 수는 있으나 영광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위기를 극복할 때 보여준 기계나 역경을 물리칠 때의 정신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손색이 없다. 그럼에도 그는 수많은 악행과 잔인함, 비도덕성 때문에 훌륭한 인물로 평가되지 못한다. 그렇기에 운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이룬 것을 운이나 능력으로 설명할 순 없다. 현대의 예로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 시기인 페르모의 올리베르토가 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죽고 삼촌한테 양육되었는데 나중에 비텔리 가문에게 보내진다. 그는 영리하고 용감하기에 군대의 지도자까지 된다. 그래서 페르모의 일부 시민들의 협력과 비텔리가의 지원으로 군주가 될 계획을 한다. 그래서 삼촌에게 연회를 초대하는데 그 뒤 삼촌과 시민들을 모두 죽인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정부를 세운 뒤 자신의 반대 세력은 모두 척살하고 군사 제도와 민주정을 개혁한다. 그러나 그는 체살의 보르자의 계략에 빠져 1년 만에 교살당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인가?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잔혹함이 서투르게 사용되었는가, 아님 교묘하게 사용되었는가? 잔혹함이 훌륭히 사용되었다는 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한 번은 사용했지만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잔혹함이 서투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잔혹함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이다. 그렇기에 나라를 빼앗을 때에는 잔혹한 행위를 여러 번이 아닌 한 번에 치르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짧게 잔혹한 행위를 끝낸다면 민중은 쉽게 분노를 사그러뜨릴 것이고 또한 은혜를 조금씩 베풀어 민중이 오랫동안 음미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군주는 신하와 생활을 같이 해서 신하들이 우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가 일단 생기게 된다면 급히 해결하려 해도 때는 늦게 되며 은혜를 베푼다 하더라도 약점만 드러나고 아무 도움이 되지도 못하며 아무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